김용민의 정치쇼 3부 넘어왔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많이 광고 나가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느나 훨씬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비방 토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만 따로 안타깝네요. 떼어가지고 핵심 정보가 오간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절반이 욕설인데 참. 유료 서비스로 내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짧게 하나만 네. 좀 가자면은 며칠 전에 그 어버이날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이 네네. 자기가 세뱃돈으로 받은 5만 원. 이 5만 원 아빠 주겠다고. 그 거금을. 그걸 저 어버이날 맞춰서 뭐 아빠한테 네. 줄 건 없고 어머. 5만 원 내가 쓸 데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그래서 딸한테 그랬지. 야 앞으로 쓸 데가 많을 거야. 너 가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난 냉큼 챙겼어. 나 같으면. 아니 근데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아유, 자기한테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초2까지는 그렇죠. 네. 내년부터 달라질 거예요. 내년부터. 예. 초3부터. 우리 딸이 중1인데 예. 그 지갑을 안 가져간 가운데 할아버지가 5만 원을 주셨어요. 어허. 용돈 쓰라고. 예. 자기 아빠한테 맡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돌아오는 차에서 빨리 달라고. 혹시 이자까지 해서 아니 이자는 아니고 빨리 달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또 부모님이 그런 남몰래 거죠. 비상금을 챙기는 그런 거죠. 거죠. 그 많던 그렇죠. 세뱃돈은 다 다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돈은 있는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자기가 필요해서 소비할 일이 없을 때는 또 기꺼이 또 남한테 네. 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딸의 마음을 그렇죠. 보면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돈 좀 가진 분들이 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그럼요. 좋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다 하루 세 끼 먹는 건데. 지금 글쎄 그 말이에요. 뉴스를 다루고 있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구본무 회장 네. 사실 네. 우리 그 기업인들 중에서 특히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네,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재계의 어른 중에 한 분이었고 예. 특히 이 오너 리스크가 없는 오너로도 유명했습니다. 오너 리스크 없는. 우리가 네.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를 두고 항상 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뭐 삼성, SK 줄줄이 검찰에 불려하는데 LG만은 예외였고요. 또 과거에 아주 훈훈했던 미담 중에 하나가 계열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계열 분리 과정에서 보면 그 범 LG가와 범 그 허씨와 구씨가 나눠지잖아요. 맞아요. GS와 LG로 네. 나눠질 때 뭐 정윤이, 건설이니 이런 소위 돈이 되는 캐시카우 산업들을 다 그 허씨 집안에 양보를 합니다. GS에. 그렇죠. GS에 15개 양보를 하죠. 계열사였어요. LS는 뭐예요? LS도 그 반개죠. 맞아요. 네. 경제의 그룹.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자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왜 저 집에 이거 우리가 가져옵시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줘. 더 가진 사람이 양보하면 타협이 쉽고 협상에 잡음이 없다. 그리고 정도 경영.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서 1위 하지 말고 2위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들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과거에 LG라는 회사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광고에서 사랑해요 LG.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그 인류 경영 세계 1위 삼성, 그러니까 진취적인 기치를 내걸 때였는데 네. LG는 사랑해요 LG. 그래서 인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그래요. 뭐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 예. 우리가 완벽한 이 어떤 선한 기업 없다, 선한 재벌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어도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 재벌 중에 요즘 갑질 논란, 뭐 대한항공 조씨일가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없나? 상징을 찾다 보면 늘 경주 최부잣집이 또 나와요. 또는 그 제주의 그 김만덕 맞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없는데 그나마 LG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재벌가가 좀 따라가야 될 현존하는 귀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현존하는 귀감 중에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유일한 신도사. 박사. 네네. 근데 두 분 다 이제 두 회사 다 네. 이제 선대 회장 네. 때 이제 박수 받았던 일들이고 지금도 그런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한데 탑 레벨에 못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LG만 해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공헌 얘기하는데 네. 전 LG는 사회공헌은 차치하고 네. 그냥 이 구본무 회장의 유지, 패 끼치지 말라.
네. 전 재벌이 우선 1번으로 이 유지만 다 지키면 좋겠어요. 패 끼치지 말라. 패나 끼치지 말고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적어도 돈 많이 벌었으면 네. 좀 자숙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좀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도 하고. 네. 그럼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게 현실이죠. 예.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압박하기 전에도 지난 2003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좀 깨끗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 내부에서도 보면 뭐 그 최근에 뭐 탈세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이 그 있었어요.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돌아가신 이 구회장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고요. 그 총수일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과정에 이 세금 납부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절세냐 탈세냐 이 해석을 두고 사실 국세청하고 이 집안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한 1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타 기업들, 타 대기업들이 운영되어 왔던 이 수많은 과정에서 뭐 현대니 한화니 이런 곳들 보면 거의 고륙상쟁에 가까운 그런 뭐 지분 맞아요. 경쟁 이런 예, 예. 형제 간의 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회사는 일단 그런 잡음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뭐 후계구도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왔다는 점 해서 네. 사세 경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그 유지가 네. 훼손되지 않도록 그 후대의 또 리더십들이 그렇죠. 예, 각별히 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애경님 LG 정말 칭찬할 만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들도 LG 구본무 회장 네 추모하는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홍대 몰카 사건 수사. 뭐 그래서 지금 네네. 말하자면 그 가해자죠. 사진 촬영해서 올린. 네. 안모 여성. 모델. 예예. 네. 그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네네.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 10,000명이 지난 예. 주말에 대학로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네. 이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 보면 왜 집회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세 마디를 드리면 돼요. 예.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처벌.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5대 갈등이 있어요. 예. 제일 심각한 게 아직도 이념 갈등, 그리고 소득 양극화, 계층 갈등, 예. 그리고 지역 갈등, 예. 그리고 세대 갈등, 네. 노소 간에, 그리고 남녀, 양성 갈등이 있는데 네. 양성 갈등이 5대 갈등 중에 제일 낮은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반증인데 예. 예. 이 홍대 몰카 범인을 잡고 뭐 이 수사를 강하게 하고 처벌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가해 피해가 뒤바뀌었을 때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누가? 여성들이. 그래서 이 홍대에서 말이죠. 19일 토요일 날 집회 신고를 했는데 500명 신고했거든요. 네. 여기 처음 보도에는 한 8,000명쯤 모였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기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0명이 넘어서 만여 명 예. 여성 만인 집회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집회 신고 인원의 20배가 모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느냐.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데 몰카 범죄라는 그렇죠. 게 예. 수많은 여성이 몰카 범죄 피해자일 때는 흐지부지 수사하고 이게 적어도 이제 비율로 보면 2,000여 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입건되는 건수가 30여 건 미미하고 처벌은 그보다 더 작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여성이 가해자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니까 속전속결로 이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보통 남성 가해자를 구속을 안 시키더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성 안모 씨 그 모델은 바로 구속.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요 성토의 분위기도 강한데 왜 이런 것이냐? 남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냐? 혹은 여성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냐? 그래서 여성들은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이 억눌렸던 피해의식이 분노로 폭발해 나오는 장면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왜 남성 가해자는 네. 불구속했을까요? 저희 보시면은 아니 남성 가해자만 네. 불구속한 게 아니라 예. 그동안 미투가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가면 여성들이 피해자로 가면 2차 가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사건에 그래요? 그럼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사실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더 자극하게 되는 방식으로의 사건 전개가 있었고 다 수사해놓고 종결도 안 하고 수사에서 진척도 없고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겪은 거죠. 그리고 특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하더라도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여성들은요 이렇게 먼저 살펴봐요. 뭐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정도로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성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여성이 그 모델인 여성이 알려지자마자 즉각 구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소라넷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17년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찰의 주장을 조금 이제 같이 이 형평성 원칙에 맞춰 설명드리면 경찰은 그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의 몰카 유출은 결국은 수업이니까 학생이랑 모델이 4명이랑 포함해서 20명이 딱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특정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 특별히 신속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쉬웠기 때문에 빨리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외에 이제 몰카 범죄들은 수사 자체 특정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보일 수 있음은 인정하나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뭐 집중적으로 신속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방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들에게 이제 체감되지 않는 설명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 변명이죠. 사실 변명이고 경찰 현직 일선에 계신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인망 수사라는 얘기가 우리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낸다. 그 사람과 자본을 집중하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하게 갖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표출된 이 불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나 성추행에 되게 관대합니다. 예컨대 아주 어릴 때도 아이스케키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이게 사실은 아유 남자애들이 크려고 하는 장난이다 이렇게 받아 넘기지만 또 저 어릴 때 보면 뭐 여자 화장실 훔쳐보기. 훔쳐보고 여자 선생님들한테 짓궂은 장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 과정을 건너뛰었어요. 다만 짓궂은 녀석들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웃어서 넘기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갖고 그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경찰도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아유, 이 뭐 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잡놈들이 또 장난을 심하게 쳤네 이 수준에서 봤던 것이지 피해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으니까. 그리고 간과한 측면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그 교사가 교실 안에서 남학생들한테 성추행 당하는 사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뭡니까 그 거울 같은 거 교실 바닥에다 놓고 여자 선생님 지나갈 때 왔다 갔다 하고 지들끼리 키크거리고 그러고 나서 이거 발각돼서 야단치면 아이고 짓궂은 애들이 호기심에 그렇죠. 아, 애들이 뭐 호기심에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것 가지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범죄라는 거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최근에 서초동의 한 유치원에서 그 같은 또래의 6살, 7살 이 아이들끼리 여자아이 하나를 화장실로 주기적으로 불러서 그 아이의 신체를 만지거나 보여달라고 하거나 세상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측이 참 그 가슴을 칠 노릇인 것이 그 동네에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이 아이 부모님이 종사하거나 그쪽에 연관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어떤 로펌을 통해서 그 법률적으로 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사과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을 키우는 그 이기적인 젊은 부모들의 그런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미안해 고마워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성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의식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무럭무럭 자라면 과거 그 고려대 의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동 유치원에서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던 이 영유아들이 자라서 고대 의대생처럼 자기 동기를 성추행하고 몰카를 그렇죠. 찍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더구나 그러고 나서도 그 고대 사과할 줄 모르는 의대생의 한 모친은 그 피해자 여자친구를 소위 꽃뱀으로 몰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구나 재수해서 다른 의대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가해자가. 가해자가. 지금 네. 이제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도 바로잡을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남아 여아 키워나가면서 성의식의 평등성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게 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게 문제예요. 예.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피해자의 이름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그렇죠. 나영이 가해자의 사건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감춰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왜 그렇게 의식이 됐지? 이건 네. 프레임이에요. 네, 명확하게 맞아요. 보면.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해자의 사진이 항상 유출돼요. 그리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 퍼지고 돌아요. 그럼 그걸 보고 품평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확실한 근절,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뭐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것도 유출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조직 내부에 예, 물타기 예. 하기 위한. 그러니까 특히 검사가 휴일에 여성 이제 이 조사 대상자에게 성적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져요. 검사의 얼굴 사진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전 피해자 얼굴을 항상 사진으로 봅니다. SNS로 로스쿨 날아와서. 1회 졸업생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 거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2차, 3차 가해 관행이 우리 사회에 있다.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안 예, 뽑는다. 근데 이런 지금 문제들. 사실은 그 서지영 검사 사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났잖아요. 됐죠. 이게 미온적으로 1호 사건이거든요. 해결이 또 미투 1호 안태근 사건. 검사장 전 네. 처벌 안 검사장이 됐죠. 뭐 검사장 아닌가요? 맞아요. 검사장 예, 맞아요. 전 예. 검사장. 전 검사장 아니. 당시. 예, 그 양반이 뭐 부인한다면서요? 부인하고 있고 예. 뭐 구속 수사도 안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서지영 검사가 이제 아직도 이제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수준에 예,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촛불혁명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경찰이 이제 몰카 범죄자를 잡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자랑은 아니죠, 사실은. 자랑 그렇죠. 아니고 잡혔는데도 처벌 수위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현직 판사도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잡혔는데 그렇죠. 처벌에 대해서 여성들이 공부는 했죠. 이 사회가 몰카는 막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네. 경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자, 근데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뭐 이런 울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이건 지나치게 성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만요. 아니요. 성대결이 아니라 예. 이것은 그 미투 운동의 핵심은 모든 폭력과 모든 차별에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꼭 여성과 남성, 여성이 상관인 경우도 있어요. 여성이 상관이고 남성이 아래 직원이어서 괴롭힘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그리고 또 촛불혁명을 겪은 이 마당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양성이 평등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것이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프레이밍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권력이든 위력이든 그 외압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누구이든 누구의 인격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 만인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성세대의 네. 시각으로 보면 이 여혐 남혐이 강화됐다, 갈등이 세졌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 여성이 주로 복종 당하는 상태로 이제 흘러온 역사가 최근까지 있으니까 그 제가 보기엔 이것은 미국의 흑백 문제 정도 수준이고 중동으로 가면은 이게 이슬람과 그렇죠. 뭐 종교가 유대교 간의 갈등과 다르지 않아요 국내에서. 근데 갈등이 아니라고 우리가 봉합할 필요는 없어요. 갈등 맞는데 이 갈등을 넘어가야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서 수평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여성들을 뭐 우대해 주겠습니까? 알아서 여성들을 이제 뭐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등해져가는 과정에 정말 거센 목소리가 나오는 갈등기를 우리가 거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이 이슈론을 말씀드리는 것도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 있지만 여성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보다 남성의 시각이 중요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의 목소리에 왜 그런 것인지 왜 분노했는지를 좀 귀 기울여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사 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보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찬성 183표, 반대 43표. 예, 뭐 이제 교착 상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뭐 일단 그 추경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네. 추경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3조 8,317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이 가경됐다는 속보가 8분 전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추경 통과 못 시켜준다. 이게 엊그저께 얘기 같은데. 엊그저께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하지. 그죠? 추경하는 지가 그동안 언젠데. 하지. 예, 그러니까요. 추경하는 지가 그동안 심사는 왜 안 하시다가 네. 이제 와서 번개불에 콩을 구워 드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쟁점이 또 생겼죠. 두 가지인데 어제 홍영표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쟁점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개헌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기 원 구성 문제입니다. 전반기 국회가 이달 말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2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2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임기까지 새롭게 원구성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홍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안은 국회가 법정 의무 기일을 준수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무조건 의결을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날 개헌안을 발의했거든요. 딱 60일 되는 날이 5월 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네요. 이번 주예요. 그래서 이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혹시 취소 철회할 생각은 없냐라는 것이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기자들의 맞아요. 취재 대상이었는데 그럴 뜻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청와대 입장. 당청의 입장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113석이거든요.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인 9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세균 의장은 개헌은 꼭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만약에 가결되더라도 6월 13일 개헌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개헌 그렇죠. 경우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박장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 넘어왔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많이 광고 나가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느나 훨씬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비방 토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만 따로 안타깝네요. 떼어가지고 핵심 정보가 오간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절반이 욕설인데 참. 유료 서비스로 내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짧게 하나만 좀 가자면은 며칠 전에 그 어버이날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이 자기가 세뱃돈으로 받은 5만 원. 이 5만 원 아빠 주겠다고. 그 거금을. 그걸 어버이날 맞춰서 뭐 아빠 이렇게 줄 건 없고 5만 원 내가 쓸 데가 없다. 세상에. 자, 그래서 딸한테 그랬지. 야, 앞으로 쓸 데가 많을 거야. 너 가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난 냉큼 챙겼어. 나 같으면. 아니 근데 너무 예쁘네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유,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초2까지는 그렇죠. 네. 내년부터 달라질 거예요. 내년부터. 초3부터. 우리 알겠습니다. 딸이 중1인데 그
지갑을 안 가져간 가운데 할아버지가 5만 원을 주셨어요. 어허. 용돈 쓰라고. 예. 자기 아빠한테 맡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돌아오는 차에서 빨리 달라고. 혹시 이자까지 해서 아니 이자는 아니고 빨리 달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네. 또 부모님이 그런 남몰래 거죠. 비상금을 챙기는 그런 거죠. 거죠. 아, 그 많던 그렇죠. 세뱃돈은 다 다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돈은 있는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자기가 필요해서 소비할 일이 없을 때는 또 기꺼이 또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렇죠. 일에 딸의 마음을 그렇죠. 보면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돈 좀 가진 분들이 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그럼요. 좋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다 하루 세 끼 먹는 건데. 지금 글쎄 그 말이에요. 뉴스를 다루고 있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구본무 회장 네. 사실 네. 우리 그 기업인들 중에서 특히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네,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럴 때 음.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누가? 여성들이. 음. 그래서 이 홍대에서 말이죠. 19일 토요일 날 집회 신고를 했는데 500명 신고했거든요. 네. 여기 처음 보도에는 한 8,000명쯤 모였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기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0명이 넘어서 만여 명. 예, 예. 여성 만인 집회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집회 신고 인원의 20배가 모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느냐.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데 몰카 범죄라는 그렇죠. 게 예, 예. 수많은 여성이 몰카 범죄 피해자일 때는 흐지부지 수사하고 이게 적어도 이제 비율로 보면 2,000여 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입건되는 건수가 30여 건 미미하고 처벌은 그보다 더 작더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여성이 가해자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니까 속전속결로 이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보통 남성 가해자를 구속을 안 시키더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성 안모 씨 그 모델은 바로 구속.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요 성토의 분위기도 강한데 왜 이런 것이냐? 남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냐? 혹은 여성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냐? 그래서 여성들은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이 억눌렸던 피해의식이 분노로 폭발해 나오는 장면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왜 남성 가해자는 네. 불구속했을까요? 저희 보시면은 아니 남성 가해자만 네. 불구속한 게 아니라 예. 그동안 미투가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가면 여성들이 피해자로 가면 2차 가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사건에 그래요? 그럼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사실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더 자극하게 되는 방식으로의 사건 전개가 있었고 다 수사해 놓고 종결도 안 하고 수사에서 진척도 없고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겪은 거죠. 예. 오블리주의 상징이 없나? 상징을 찾다 보면 늘 경주 최부잣집이 또 나와요. 또는 저 이 그 제주의 그 김만덕 맞아.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없는데 그나마 LG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재벌가가 좀 따라가야 될 현존하는 귀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현존하는 귀감 중에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유일한 신도사. 네네. 근데 두 분 다 이제 두 회사 다 네. 이제 선대 회장 네. 때 이제 박수 받았던 일들이고 지금도 그런지는 뭐 알 수 기업이긴 없습니다만. 한데 탑 레벨에 못 들어가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LG만 해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공헌 얘기하는데 네. 전 LG는 사회공헌은 차치하고 네. 그냥 이 구본무 회장의 유지 패 끼치지 말라. 네. 전 재벌이 우선 1번으로 이 유지만 다 지키면 좋겠어요. 패 끼치지 말라. 폐나 끼치지 말고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적어도 돈 많이 벌었으면 네. 좀 자숙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좀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정책적으로도 하고 네. 그럼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게 현실이죠. 예.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압박하기 전에도 지난 2003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좀 깨끗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 내부에서도 보면 뭐 그 최근에 뭐 탈세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이 그 있었어요.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돌아가신 이 구회장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고요. 그 총수회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과정에 이 세금 납부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절세냐 탈세냐 이 해석을 두고 사실 국세청하고 이 집안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한 100억 원 정도의 굉장히 존경받는 재계의 어른 중에 한 분이었고 예. 특히 이 오너 리스크가 없는 오너로도 유명했습니다. 오너 리스크 없는. 우리가 네.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를 두고 항상 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뭐 삼성, SK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LG만은 예외였고요. 또 과거에 아주 훈훈했던 미담 중에 하나가 계열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계열 분리 과정에서 보면 그 범 LG가와 범 그 허씨와 구씨가 나눠지잖아요. 맞아요. GS와 LG로 네. 나눠질 때 뭐 정윤이, 건설이니 이런 소위 돈이 되는 캐시카우 산업들을 다 그 허씨 집안에 양보를 합니다. GS에 그렇죠. GS에 15개 양보를 하죠. 계열사였어요. LS는 네. 뭐예요? LS도 그 반개죠. 맞아요. 네. 경제의 그룹.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자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왜 저 집에 이거 우리가 가져옵시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더 가진 사람이 양보하면 타협이 쉽고 협상에 잡음이 없다. 그리고 정도 경영.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서 1위 하지 말고 2위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들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과거에 LG라는 회사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광고에서 사랑해요 LG.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그 인류 경영 세계 1위 삼성, 그러니까 진취적인 기치를 내걸 때였는데 네. LG는 사랑해요 LG. 그래서 인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그래요. 뭐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 예. 우리가 완벽한 이 어떤 선한 기업 없다, 선한 재벌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어도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 재벌 중에 요즘 갑질 논란, 뭐 대한항공 조씨일가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노블리스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타 기업들, 타 대기업들이 운영되어 왔던 이 수많은 과정에서 뭐 현대니 한화니 이런 곳들 보면 거의 고륙상쟁에 가까운 그런 뭐 지분 맞아요. 경쟁, 이런 예, 예. 형제 간의 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회사는 일단 그런 잡음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뭐 후계 구도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왔다는 점 해서 네. 사세 경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그 유지가 네. 훼손되지 않도록 그 후대의 또 리더십들이 그렇죠. 예, 각별히 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애경님 LG 정말 칭찬할 만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들도 LG 구본무 회장 네 추모하는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홍대 몰카 사건 수사 뭐 그래서 지금 네네. 말하자면 그 가해자지요. 사진 촬영해서 올린 네. 안모 모델. 예, 예.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네네.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 10,000명이 지난 예. 주말에 대학로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네. 이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 보면 왜 집회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세 마디를 드리면 돼요. 예.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처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5대 갈등이 있어요. 예. 제일 심각한 게 아직도 이념 갈등, 그리고 소득 양극화, 계층 갈등, 예. 그리고 지역 갈등, 예. 그리고 세대 갈등, 네. 노소 간에 그리고 남녀, 양성 갈등이 있는데 네. 양성 갈등이 5대 갈등 중에 제일 낮은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반증인데 예, 예. 이 홍대 몰카 범인을 잡고 뭐 이 수사를 강하게 하고 처벌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가해 피해가 뒤바뀌었습니다.